안녕하세요. 메커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 축을 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뭐 축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단도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 단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죠? 자, 특이한 거는 뭐예요? 자, 요 베어링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 베어링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이쪽에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 롤러 베어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R값이에요. 요 R값. 자, 요 R값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형상을 잘 보시고 형상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베어링이 삐져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이따가 규격집에서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R값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같은 경우에, 키홈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기어에 박혀 있는 키홈은, 요거는 뭐 평소에 많이 그려봤으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실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무것도 뭐 조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홈만 이렇게 파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키홈만 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키움 한 개, 그 다음에 이쪽에 오일실 들어가죠? 그래서 오일실 앞부분, 자, 요거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 자, 여기에 R값, 요거 파악하는 요 세 개 정도가 요번 축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축은 아시죠?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뭐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사이즈를 한번 측정합니다. 자, 요거 측정을 해볼게요. 자, 측정해 보면 요게 121, 121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캐드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서 자, 선으로 자, 이쪽에 그냥 긴 121짜리 선 하나를 쭉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셨으면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요 부분부터 차례차례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3020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30203 같은 경우는 자, 베어링 안찌름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요 끝에 두 자리 숫자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03이죠? 자, 03일 경우에는 몇 밀인가요? 자, 17mm가 됩니다. 17mm.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뒤에 두 개의 숫자로 안찌름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이제 여기 폭이 중요하겠죠. 자, 요 폭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18? 18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18에 17. 그래서 옵셋. 자, 17의 절반으로 위아래로 튕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라인으로 이렇게 막아 주신 다음에 옵셋 18에서 폭을 지정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챔퍼 들어가겠죠? 자, 챔퍼 1로 자, 여기랑 여기 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 챔퍼에서 그쵸, 자르기 상태로 해놓고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이에요, 요쪽. 그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그냥 자, 여기 폭과 자, 여기 부분을 측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일단은 폭부터 보겠습니다. 폭. 자, 요거 폭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폭을 측정해 보면 4mm? 4mm 정도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지름을 한번 재볼까요? 자, 지름 재보면 요게 24? 24. 24에 4mm짜리 자, 여기 축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옵셋. 자, 그러면 12로 위아래 튕겨 주시고 옵셋 4mm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튕겨 주신 다음에 자, 연장해야겠죠? 자, 익스텐드로 연장.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잘라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됐는데, 자,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요 부분 같은 경우 이제 R 값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 R 값이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규격집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자, 여기 테이퍼 롤러 베어링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테이퍼 롤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고, 얘는 조금 덜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쪽에 튀어나온 부분에 이 부분의 R 값을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규격집을 봤을 때 이 그림과 동일하죠. 그죠? 이 그림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지금. 자, 여기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R 값과 밑에 쪽에 있는 R 값이 서로 달라요. 여기는 R1으로 되어 있고 얘는 그냥 R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 값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0203이죠.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네요. 자, 요거죠. 자, 요거는 안찌름 17에 자, 바깥찌름 40이었죠. 자, 여기서 쭉 보시면은 자, 이쪽에 R 값이 있고 그 다음에 R1 값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R 값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R 값이 얼마예요? 그죠? 1입니다. 1. 요걸 적용시켜 주셔야지 R1 값 0.3을 적용시켜 주시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R 값 1, 필렛 1로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테이퍼 롤러 베어링은 위아래가 R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측정해 보세요. 자, 여기 얼마죠? 자, 요게 69인가요? 70인가요? 자, 요게 69? 69에 더 가깝네요. 그죠? 자, 69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겠어요? 그쵸. 얘랑 동일하겠죠. 요게 베어링이 들어가니까. 자, 17mm입니다. 자, 그러면 17mm에 69. 자, 그러면 옵셋. 자, 69로 일단 먼저 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네들 그냥 연장하면 되겠죠. 얘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선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여기 R값 있는 데까지 잘라버리면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군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인가요?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잘라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또 여기 부분이 또 R 값이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다행히 이제 이쪽은 기어가 꼽히기 때문에 이쪽은 굳이 안 해줘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만 이제 오일실만 우리가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자, 오일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축 여기 키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오일실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오일실 보시면은 자, 17mm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시죠? 그래서 일단 오일실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실을 쭉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나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17mm일 때 자, 여기 있네요. 자, 14.9mm. 자, 14.9짜리 요 안쪽에 R값 안쪽에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D2 값은 14.9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서 자, 그리는 방법은 이 중간에서 지름 14.9짜리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분점에서 자, 30도가 올라가면 됩니다. 자, 30도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 여기 잘라주시고 자, 요거 어떻게 해요? 그쵸, 반대로 밀어. 자, 그 다음에 얘 없애주고 자, 트림 자, 이거 잘라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R 값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요번에 거는
자, 요번 거는 요 앞쪽 지름을 일단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구간인지 아니면 알값을 요 앞부분에 알값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먼저 재볼까요? 자, 요거 지름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 지름 재보면 요게 14파이, 14파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띄워볼게요. 자, 옵셋 7 해서 자, 띄고 자, 띄면은 자, 이 공간이 좀 남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쪽 부분은 0.5 R 값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잘라주시고, 자, 잘라주시고. 자, 이제 여기 R 값 줘야겠죠? 자, 필렛. 자, 앞쪽은 4입니다. 자, 4로 필렛을 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은 0.5죠? 자, 필렛 0.5로 해서, 자, 대신에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쵸, 여기 이쪽 부분은 자르지 않기로 해서 요 선을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남겨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자, 요렇게 잘라 주시고, 자,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자, 요 놈을 어떻게 해요? 그쵸, 치수 레이어로 변경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그대로 반대편으로 미러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요렇게 잡으면 안 되죠? 자,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까지 해서 자, 얘를 잡아줘야 정확하게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트림으로 얘는 그냥 잘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홀을 경계로 해서 요거 자르고 자, 요렇게 해주시면 마무리 되겠죠. 자, 여기 됐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 해주시면 요 선 있죠, 요 선. 자, 요 선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을 간단합니다. 그냥 자, R4짜리 센터 있죠? 요 센터에서 요 밑에 센터까지 그냥 이렇게 짧게 하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부분 완성이 됐으니까 자, 이제 왼쪽으로 오셔갖고 자, 이 부분 자, 키움 들어가죠? 자, 키움 한번 작도해 볼게요. 자, 키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간단하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먼저 측정을 합니다. 자, 요거 측정해 보면 키의 위치가 4mm 나오네요. 자, 4mm 나오고 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요 키의 전체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전체 길이를 재보면 요게 25mm. 자, 그럼 요게 25mm. 요게 4mm가 나오네요. 자, 그럼 그대로 작도해 볼게요. 자, 옵셋 4mm. 옵셋 25mm.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키움을 찾아서 작도를 해줘야겠죠? 자, 키움 가겠습니다. 자, 키움 부분을 위쪽에 있겠죠? 자, 여기서 찾아보면. 자, 키움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쪽에. 자, 우리가 17mm였죠? 자, 17mm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자, 뒤에가 이하이기 때문에 뒤에 숫자가 바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쪽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쪽. 자, 이 부분이 우리의 이제 키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파고 들어가는 놈이 누구예요? 그죠? 요거죠. T1 값입니다. 자, T1 값 확인해 보면, 자, 요쪽에서 내려오죠? 자, 3mm네요. 자, 3mm니까, 자, 일단 3mm랑, 그 다음 B 값도 확인. 자, 5죠? 3mm랑 5. 자, 이렇게 파악하신 다음에, 자, 일단 옵셋 3mm로 밑으로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B 값을 확인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요 끝에서부터 여기 중심선까지, 자, 요 거리는 뭐랑 똑같을까요? 자, 요거를 위에서 보면, 자, 요렇게 구프투성을 하면, 자, 요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 요렇게 중심선이 간단 말이죠.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중심선이 가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 값이었죠. 그죠? 자, B 값이면 요게 지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될까요? 그죠? 요 B 값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B 값을 확인한 이유는 요 B 값의 절반을 요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띄는 겁니다. 이거 측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B 값이 5였으니까 얼마? 그쵸? 옵셋 2.5로 안쪽으로 띄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중심선의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늘려주셔야겠죠? 자, 중심선으로 표현.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변경해 주시고, 자, 표현이 안 되면은 자, 체인지 들어가죠. 자, 체인지 들어가서 선의 축척을 절반으로 줄여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는 시선으로 가서 자, 부분 절단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부분 절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 아시죠? 중심선을 자, 지나치지 않게끔 자, 이렇게 해주셔야 해치를 하실 때 한 방에 그냥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해치해 볼까요? 자, 해치 들어가서 자, 안시 31번이죠. 자, 그다음에 추가점. 자, 한 방에 찍으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요 부분 절단한 부분이 요 중심선 안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다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단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 이제 국부투상 해줘야겠죠? 자, 국부투상은 그냥 이렇게 전체 길이를 따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이죠. 자, 중심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직교를 올려주시고, 자, 요 끝점에서 원으로, 그 다음에 요 끝점에서 원으로, 그 다음에 4분점 길이 연결.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때요? 자, 요거 키움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끌고 올라온 선들은 자, 이렇게 연장해서 활용을 하겠죠. 중심선으로.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LEN 3으로 자, 연장.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요거 매치 프로프 써갖고 요걸로 그냥 복사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이쪽 키움 모두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 남았네요. 자, 마지막 단 보시면 자, 이제 오늘의 요 키움 처음 본 요 키움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리세요.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요 일단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자, 전체 길이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키움 그리는 거랑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전체 길이 보시면은 요게 측정을 하시면 요게 딱 20 나오네요. 자, 20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옵셋. 옵셋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아주고, 자, 챔퍼 먼저 합니다. 자, 챔퍼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옵셋. 자, 20만큼 요 끝에 제일 오른쪽 끝에서 이쪽으로 하나 띄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 값이 문제죠. 자, 요 B 값은 여기 지름이 얼마였어요? 저게 자, 그쵸, 14였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 맞죠? 자, 그럼 여기 키움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14면은 똑같네요. 그죠? 자,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B 값도 5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자, 옵셋 2.5로 위아래 튕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다시 2점으로 요 끝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선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트림으로, 트림이 아니라 서클. 가운데 점에서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자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트림으로 여기 잘라주시고. 자, 이러면 금방 키움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EN D23 해서 자, 이렇게 연장. 얘도 이제 연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그냥 중심선으로 변경. 그 다음에 요 놈은 요 매치 프로프로 이렇게 중심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이쪽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니까 못따기 선이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그쵸? 안 지나가겠죠? 그래서 트림으로 여기 잘라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다 완성이 끝났네요. 간단하죠? 요번 축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시면은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그쵸? 요거 이제 어떻게 해요? 국부투상 하려고 하는데 요거 국부투상 어떻게 해요? 요 T1 값. 그죠? 그래서 T1 값은 요거를 위에다가 그리는 것보다는 자, 옆쪽에다가 측면도로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은 더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 하나 그리세요. 자, 원 하나 그리신 다음에 요 못따기 선 있죠? 요거 활용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또 원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대로 투상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선 하나 이렇게 그어주신 다음에 얘 T1 값만큼 이렇게 파고 들어간 깊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깊이가 얼마였죠? 이게 똑같은 놈이었죠? 그죠? 3mm였습니다. 자, 옵셋 3 해서 이렇게 튕겨 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까지 얘가 연장을 시켜 주시고, 일단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랑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라 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잘라 주시고 키움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요거 없겠죠? 못따기선. 자, 요게 이제 다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T1 값 뽑아 주시면 마무리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제도는 자, 기계제도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투상법이라든가 제도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돼요. 어긋나지만 않게.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긋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작동만 해주시면은 되니까, 저 사람은 이상하게 그렸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투상법에 맞게 그렸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그렸죠. 자,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끝. 간단합니다. 자, 이제 치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은, 자, 일단은 선형 치수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서 하나 이렇게 뽑아주세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걸 하나 또 뽑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요거 그냥 다 뽑을게요.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요 끝점이죠? 요 끝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랑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뽑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전체 치수 하나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자, 이쪽에서 그쵸, 이제 요거가 다 나왔고 요건 중복 치수가 돼 버리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치수로 만들어 주시지만 정하시면 돼요. 근데 참고 치수는 대부분 뭐 크게,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단마다 여기 요 단 있죠? 요 단, 요 단, 요 단, 요 단이 있습니다. 자, 단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을 때, 얘는 좀 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 치수로 넣어주시는 것보다는 정치수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있죠? 요 폭 같은 경우는 얘가 요만큼 삐져나가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 길이가. 그 다음에 얘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참고 치수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걸로 가볼까요? 그냥 왼쪽에 보였으니까 요걸로 그냥 이렇게 참고 치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요 제일 큰 치수 있죠? 전체 길이 여기다 그냥 참고 치수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쪽이죠. 자,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거 하나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또 하나 뽑아주시고, 자, 요렇게 두 개 일단 먼저 뽑은 다음에 여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파이죠? 자, 파이 17인데 여기에 뭐가 껴져요? 그죠? 베어링이 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베어링 끼워 맞춤 공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베어링 끼워 맞춤 공차는,
자, 여기 베어링 끝나는 부분에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이쪽에 제일 꼭대기 거 내륜 회전하중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17mm니까 18 이하가 되겠죠. 자, 요거는 끼워 맞춤 공차 뭐느라고 나와 있나요? 그쵸, JS5를 요걸 넣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뒤에다 똑같이 JS5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거죠. 자, 얘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파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차례차례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R 값이 있네요. 자, 요 R 값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자, 요거 이제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뽑았을 때, 자, 요거 보조선 요렇게 나오는 거 있죠? 치수 강제선. 자, 요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자, 요거는 반지름 들어가셔갖고, 자, 요 최대한 확대를 하세요. 확대하신 다음에 여기서 찍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요 부분에 지금 센터 찍힌 거 보이시죠? 자, 센터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제 반지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요 커서 있죠? 요 커서가 이 반지름 안에서 놀면 요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가 이 안에서 놀아요. 보조선 없이. 아시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화살표가 논단 말이에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렇게 생겨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요 센터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안 나오고 안쪽으로 이렇게 와서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은 조금 더 깔끔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키움이 있죠. 자, 키움 보겠습니다. 자, 키움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하나 뽑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T1 값이죠. 자, 이렇게 하나 뽑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자, 여기 부분, 자, 요 부분이죠. 자, 겹치는 부분 없애 주셔야겠죠. 자, 선택 체인지 들어가서, 자, 요 밑에 치수 보조선, 자, 얘를 두 번째 찍었으니까 2번을 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국부투상에서 이제 치수 뽑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고, 자, 좀 가깝다 싶으면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키움은 우리가 이제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자, 여기랑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쵸, 공차가 세 군데가 다 들어갑니다. 자, 요쪽은 끼워 맞춘 공차, 여기랑 여기는 치수 공차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키움부터 한번 찾아야겠죠. 자, 키움을 보겠습니다. 키움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자, T1 및 T2의 허용차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얼마? 그쵸, 플러스 0.1에서 0. 자, 이제 공차 넣어야겠죠. 자, 요거 한 번에 선택하시고 같은 공차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체인지 들어갑니다. 자, 체인지 들어가서 맨 마지막으로 가시면 여기 공차가 있죠. 자, 공차에서 공차 표시를 편차, 자, 그 다음에 상한을 0.1, 그 다음에 하한을 마이너스 0.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문자 높이는 절반 0.5로 줄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수 공차 이쁘게 잘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쪽 부분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B 값에 대한 허용차, 그런데 B 값이 B1이죠. 그죠? 여기 축 부분에 들어간 거니까. 자, B1의 허용차 얼마? 그쵸? N9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O 뒤에다가 대문자 N9.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자, 오일실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 확대도 뽑아주셔야 치수 기입이 좀 원활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엘립스로 해서, 자, 이렇게 뽑아낼게요. 자, 이거 조금 위로 올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확대도를 뽑으실 때, 자,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의 직선 구간과 이 부분의 직선 구간이 확대도 안에 포함이 돼야 여기서 각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이 부분,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직선 구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 직선 구간 꼭 포함이 되게끔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해서 자, 요거 밑으로 자, 이렇게 빼고요. 자, 트림으로 자르고 요게 안 왔네요. 자, 요건 그냥 이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스케일로 2배 확대. 자, 2배가 좀 작다 싶으면 5배로 확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제 이쪽에 지름값 빼줘야겠죠. 자, 일단 요거 치수로 맞춰주시고, 자, 지름값, 자, 작은 거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자, 작은 거부터 뽑아주시고, 자, 얘가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뒤로 밀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요 끝점이죠. 자,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잡아서 요렇게 뽑아주세요. 자, 요렇게 뽑아주시면은 일단 여기 완성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여기에 대한 B 값이 또 포함이 되겠죠. 자, 요거는 요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쪽에다 넣었을 때 좀 복잡하다 싶으면 일로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측면도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표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볼게요. 자, 여기는 자, 파이가 14죠. 자, 파이가 14인데 여기 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가 조립이 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립 공차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자, 파이 14에 G6. 어떤 게 들어온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는 베어링이 꼽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키가 있다는, 여기에 스포기어가 들어오죠. 그래서 스포기어 공차보다는 자, 이쪽에 베어링 공차를 적용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이 17짜리의 베어링 공차는 뭐예요? 그쵸, JS5였죠. 그래서 파이, 그 다음에 JS5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여기다 이제 조립 공차를 적용해버리면 베어링 낄 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얘가 그쵸, 헐렁헐렁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 17에 JS5 넣었고요. 자, 이제 이쪽 키움도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키움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하나 뽑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체 길이 뽑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쪽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B값 하나 뽑아주시고, 자, 요거는 뒤에 N9가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1에 대한 치수값을 넣어주시는데, 요 끝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위로 뽑아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0.에서 0 들어가겠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MA 하셔갖고 요거 찍고 여기 와서 찍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25에 플러스 0.에서 0이 들어가는데 얘는 안 넣어주냐 라고 할 텐데, 얘는 자, 여기가 터져 있죠. 여기가 터져 있기 때문에 공차가 의미가 없습니다. 공차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안 넣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요거 같이 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들은 양쪽에 대한 공차 값을 적용시켜서 뚫어 주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쪽이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공차 값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치수는 다 집어넣나요?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데 없죠?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이쪽에 센터 구멍을 하나 좀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쪽 부분 같은 경우 이쪽에 키움 작업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끝단에서 R값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센터 구멍 양단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지우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라인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
자, 그 다음에 길게 자, 이렇게 빼시고 자, 여기다 이제 글씨 써야 되죠? 자, 글씨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쭉 밑으로 내리시면은 센터 구멍에 대한 지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죠? 자,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에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그냥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요렇게 드래그 컨트롤 C 해주신 다음에 자, 이쪽에서 자, 문자 레이어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텍스트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문자 크기 3.5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자, 요 끝에 어떡하나요? 그쵸, 콤마 한 다음에 양단 자, 이렇게 써 주시고 다시 콤마 자, 다시 콤마 찍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여기 센터 구멍은 표면 거치기가 Y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남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연장해서 여기 표면 거치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치수는 일단은 다 집어넣었죠? 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 다 끝났고, 자, 없죠? 없죠? 자, 이제 여기 확대도만 뽑으면 되겠네요. 자, 치수 레이어를, 자, 여기 절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치수는 치수 레이어를 변경. 자, 그 다음에 이제 R 값부터 넣을게요. 자, R 값은 요 놈이죠? 자, 요거 요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놈은 요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불편하잖아요. 그죠? 자, 요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체인지 들어가셔가지고, 자, 조금 밑으로 내리면 맞춤이라고 있어요. 맞춤. 여기서 치수선 강제, 자, 이거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에 각도 치수를 넣어 주셔야 돼요. 요거랑 요거 직선 구간 두 개 찍어서 자, 요렇게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은 부분 치수인데 요거 하실 때는 요거 원래 치수로 다시 레이어를 변경해 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선형 치수로 요 끝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를 잡아서 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얼마였죠? 아까 14.9였나요? 제 기억이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뭐. 자, 이쪽에서 자, 17파이였을 때 14.9 맞죠? 자, 여기 14.9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찍은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고 14.9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 실행.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누구 없애줘야 돼요? 요 보조선과 이 화살표 요 두 개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 체인지 들어오셔가지고 자, 화살표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를 없음. 자,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도 두 번째 거를 끄기. 자, 해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반치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파이 하나만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있을까요? 자,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요거 표시해 줘야 되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선 하나 치수 레이어 상태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선 하나 살짝 빼주시고 이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A, B, C, D 중에 뭘까요? 일단 볼까요? 자, 뽑아놓은 게 없죠? 자, 그럼 얘가 A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자, 문자로 변경해 주시고 자, 텍스트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3.5 3.5가 아니죠. 5죠. 5로 자, A 대문자 A 하나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 갖다 붙여 놓으시고 자, 요거를 카피 그대로 밑으로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쓰죠? 자, A 부분 2대1 확대도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5배 확대하셨으면 5대1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요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치수 기입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자, 이제 기하 공차 넣겠습니다.
자, LE 세팅 들어가서 자, 공차로 변경. 자, 그다음 화살표를 데이텀으로 일단 먼저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잡고 요 치수를 얘로 변경해야겠죠? 자, 요 데이텀은 양쪽으로 다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요게 한 D까지 갈라나요? 자, 여기 본체에서 A 하나만 뺐나요? 요 B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C였으니까 D 맞죠? 자, 이렇게 D 들어가고요. 자, 이 반대편도 똑같이 넣어주세요. 자, L2. 자, 요것도 요 밑으로 살짝 빼서 D.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끼워 맞춘 공차 있죠? 하나, 둘, 세 개. 자, 여기다가만 다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쵸, 흔들림. 자, L2 세팅 들어서 다시 화살표를 변경해 주시고, 자, 17파이. 자, 요거에 대한 흔들림 공차 설정. 자, 공차 값은, 자, 여기에서, 자, 제 꼭대기 부분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IT 공차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IT 5급에, 자, 17파이짜리 요거죠? 자, 서로 만나는 곳, 누구죠? 그죠? 8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0.008이 되겠죠. 미크론 단위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D. 자, 요거 하나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요거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LE. 자, 바깥쪽에 있는 놈을 먼저 이렇게 뽑아주세요. 자, 얘는 17파이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0.008 D. 자,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있는 놈을 요 위에다 올리시면은 이렇게 교차되는 거 없이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14파이죠? 자, 14파이는 얼마인지 찾아볼까요? 자, 14파이는 똑같네요. 그죠? 8. 자, 그러면 0.008. 자, D.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 개 다 들어갔죠? 자,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 이제 표면 거칠기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축은 기본적으로 X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Y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Y는, 자, 표면 거치기에서 Y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립도를 보고 먼저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에 Y 들어가겠죠? 베어링을 닿으니까. 자, 여기 부분도 베어링하고 닿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단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도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Y를 넣어주시면 일단 되겠네요. 자, 세 군데에다 일단 먼저 넣을게요. 자, Y를 자, 이렇게 12시 방향 하나 갖고 와서 자, 여기에 들어가죠? 자, 여기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자, 요거는 자, 이렇게 치고 가는 요 부분은 좀 이따가 자, 딤 브레이크를 활용을 해서 좀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갔죠? 여기죠. 자, 여기에 요 부분이죠. 요 바깥쪽이죠. 바깥쪽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면, 자, 이쪽 면에도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자, Y 또 갖고 옵니다. 9시 방향.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기입해 주시고, 자, 요거 이제 딤 브레이크 들어갈게요. 자, DIMB. 자, 선택 실행.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교차되는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표면 거치기가 또, 그쵸,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요쪽, 자, 센터 구멍에 하나 또 넣어줘야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규격집에서 찾은 것도 뭐 있었죠? 그쵸, 이제 요 오일실. 오일실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보는 거예요. 자, 오일실 찾아갑니다. 오일실 좀 밑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자, 축에 대한 것들은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X로 넣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전체가 X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요대로 그냥 놔두고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표면 거칠기랑 기아 공차랑 모두 다 기입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제목
대표 거칠기 주소 요것만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일단 요거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요 축이 몇 번인가요? 그쵸, 3번 부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요거 빠지고, W도 빠지고, X가 대표 거칠기.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괄호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자, 요렇게 표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쵸? 자, 축 모두 완성이 됐는데, 자, 이제 하나 요거 남았죠? 주소. 자, 주소는 자, 여기에다가 문자 레이어로 변경. 자,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문자 크기 3.5 주소 써주시고, 자, 전체 열처리 HRC 50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배치만 조금 이쁘게 해주시면은 자, 오늘의 축 모두 완성이 됐네요. 그죠? 자, 오늘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자, 여기 보셨을 때 그죠? 요 축, 요 키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오일실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었죠? 베어링 R값 요거 정하는 거. 그래서 이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 요번에 좀 특이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롤러 베어링은 중요한 게 뭐다? 그쵸, 위쪽과 아래쪽의 R값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규격집을 보고 어떻게 파악했어요? 그쵸, 여기가 좀 튀어나온 부분 요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얘랑 얘랑 길이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셔가지고 R값을 적용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요축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거는 뭘까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다음 거는 자, 일단 우리가 요거 끝났죠. 그 다음에 기어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도 오늘 끝났어요. 자, 이제 커버 남았네요. 커버. 자, 커버는 이쪽 거 왼쪽 거를 하기보다는 오른쪽 거로 해야 여기 OAC까지 연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커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자, 이렇게 축 연습하시느라고요. 고생 많으셨고 아시죠?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베어링 커버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